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막 날이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지 못해서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주로 유튜브에서 자기계발 영상을 찾아보고요. 또 책도 많이 읽고 새롭게 생겨나는 구독 서비스들을 찾아서 하나씩 살펴보고 구독도 하고 있어요. 이번 3월 초에 문학동네에서 주간 문학동네라고 주중에 매일 글을 올리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어서 저는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놓고 자주 들어가고 있어요.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간 문학동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구독 서비스에 대한 리뷰는 따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있어 보이는 책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올해 목표한 독서 주제 중에서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읽고 있는 주제죠.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 그에 대한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들고 왔어요. 초예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해주시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초예측,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닉 보스트롬, 린다 그레튼, 다니엘 코엔, 조앤 윌리엄스, 넬 페인터, 윌리엄 페리 지음, 오노 가즈모토 역금, 정현옥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제가 있어 보인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표지가 굉장히 근사하게 나왔어요. 양장에다가 글씨에 약간 그 은빛, 은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반짝반짝한 글자로 초예측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안 읽고 들고 다니기만 해도 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학 8명의 인터뷰가 들어있어요.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총균쇠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특이점을 예측하는 학자 닉 보스트롬, 이런 유명한 석학들 8명의 대담을 요약해서 만든 책이에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이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인공지능과 격차를 들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 석학 8명이 누구인지, 그리고 각각의 거장들이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이 실려 있어요. 저도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이 무척 궁금했고 이 책을 사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대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8명의 석학 중에서 인터뷰의 길이가 가장 길게 실려 있기도 해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대담 중에 미래를 낙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미래를 비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책의 대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유발 하라리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을 하면 대다수의 인간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가치를 잃고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과학기술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고도 얘기하고요. 무용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답하기도 하고, 그럼 기본소득으로 기초소득을 보장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전체적으로 좀 더 미래 예측에 힘을 실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대담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총균쇠라는 저작으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와의 대담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공지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격차가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한 전염병의 확산이라던가 테러리즘이라던가 타국으로의 이주가 가속화될 거라던가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이런 전통 사회의 지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과연 현대 문명의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해법을 뉴기니나 아프리카의 전통 사회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통 사회와의 접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장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전통 사회의 장단점을 가려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데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이런 주장은 어쩌면 전통 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좀 미국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닉 보스트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닉 보스트롬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인공지능의 연구자죠. 그런데 저는 닉 보스트롬이 앞선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인공지능이나 어떤 미래의 예측에 대한 닉 보스트롬의 예측이 굉장히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2045년에 특이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닉 보스트롬의 예측에도 다들 귀가 쫑긋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담에서 닉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이 초지능에 도달하기 이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닉 보스트롬의 대담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인류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행위 자체가 목적성을 잃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또 재미있는 건 이런 철학적인 고민은 후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초기값은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인공지능의 초기값, 이런 그 기술적인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철학의 문제로 이어질 텐데요. 철학이 먼저냐, 기술이 먼저냐가 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이런 인공지능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개발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되게 신박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과학자들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닉 보스트롬 이렇게 세 사람의 대담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에 어울리는 대담이었고요. 뒤로 이어지는 5명의 학자들의 대담은 과학기술적인 측면보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미래를 다루는 그런 대담들이에요. 런던 경영대학원의 린다 그레튼이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유럽에서 총균수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는 악의 번영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의 경제학자 다니엘 코에는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이 초래한 격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조앤 윌리엄스 로스쿨 교수는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라는 주제로 백인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은 이미 가구당 연봉이 8,400만 원이 훌쩍 넘는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층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데 대한 분노로 인해서 스스로 억압받고 있고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계급을 나누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도 분극화가 심해지면서 계급이 점점 나누어지고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을 합니다. 이어지는 넬 페인터와의 대담에서도 미국 사회의 분극화를 다룹니다. 이렇게 혐오와 갈등이 계속되면 사회가 분열될 거라고 예측하죠. 그런데 여전히 이 대담들 안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대안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책의 아쉬운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윌리엄 페리가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체제의 존속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있어야만 북한의 비핵화와 핵 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는데요.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 우발적인 핵전쟁이 가능하지만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외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이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을 들면 읽기에 굉장히 편하고 흥미로워요. 진행자가 질문을 딱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잖아요.
이 책에서 대담을 하고 있는 진행자가 누구냐면 국제적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오노 가즈모토인데요. 노엄 촘스키, 마이클 샌델,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주요 인사들과 단독 인터뷰를 하는, 또 주간 현대나 보이스, 정론 같은 곳에 기고를 하고 있는 인터뷰어예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두 가지 면이 좀 아쉬웠어요. 하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일본인이어서 일본인의 시각에 따른 질문과 그에 대한 해법이 너무 많이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세 시대를 말하는 린다 그레튼과의 대담에서는 일본 사회를 기준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또 일본의 기업 문화, 또 일본의 연령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또 다니엘 코엔과의 대화에서도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다던가 일본 경제와 일본의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대담이 이어지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런 대담 속에서도 다각도로 캐치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겠지만 좀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마지막에 윌리엄 페리와의 대담에서는 전체적인 동북아의 정세를 놓고 북한, 한국, 일본, 미국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대담을 이끌어 나가거든요. 오히려 그런 면이 읽히는 건 좋았어요. 아쉬운 점 두 번째는 뭐랄까, 인터뷰의 정리, 인터뷰의 마무리가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과 대담을 하면 좀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현재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그들이 자신의 저서에 담지 못했던 어떤 주관적인 해석, 좀 더 개인적인 해석을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그런 심도 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나올 법도 한데, 인터뷰 기사의 매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본인 저자의 두루뭉술한 화법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압축 요약을 해서 그런지 질문을 하고 그 후속 질문으로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 중에 기본소득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하라리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세 가지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거든요. 당연히 새로운 실험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럼 그 대안에 따라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또 개인은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정립해야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유발 하라리의 인터뷰의 마지막을 보면 위기감을 느낀다면 당장 행동하세요 라고 마무리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담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책의 효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밀도 있게 어떤 주제에 대한 요약 정리를 딱 질문과 답변으로 해주니까 읽기도 쉽고 흥미롭고 어젯밤에 정말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정도로 그렇게 몰입감을 느끼면서 읽었거든요. 게다가 주제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읽기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기서 네가 더 깊이 있는 성찰을 원한다면 스스로 좀 더 생각해봐라 라는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피엔스나 총균수나 슈퍼 인텔리전스 같은 책들을 다시금 꼼꼼하게 잘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석학들의 저작들을 더 깊이 읽고 답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미래의 예측 8가지를 제시하는 초예측, 이 책을 함께 쭉 훑어보았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하루,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하루, 즐겁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